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어깨가 아플 땐 이렇게 하세요. 제가 거진 한 30년 정도를 상지 중에 이제 특히 어깨랑 팔꿈치 관절을 전문으로 진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물론 이 지역은 아니고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그 충청 지역에 있었어요. 주로 충북대학교 청주, 그다음에 이제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은 또 우리 그 김태경 교수님의 고향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그 주로 어깨를 좀 하고자 해서 왔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하는 분야에 그 좀 비교적 한 준 전문 지식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돼서 아주 무척 반갑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그 각종 강좌,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꽤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다시 기본으로 가서 여러분들 어깨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제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깨가 아플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번 각자 팔을 좀 한번 움직여 보세요.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시고 저 따라서 깍지 끼고 위로 뻗치기. 그 다음에는 머리 뒤에 끼우고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으로 제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받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 뒷모습을 봤을 때 좀 감명 깊었던 게 제가 마지막에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주 올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동시에 강의가 좀 부담스럽겠다. 제가 부담스럽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 방금 전에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십시오. 어깨가 아프면 저한테 오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차근차근 어깨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깨 그러면 딱 이런 장면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어깨 관절하는 사람들의 이제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 그러니까 의리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이런 면도 있지만은 이런 또 다정다감한 모습을 또 대변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신체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포크레인 사진을 그림을 왜 갖다 놨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 상지하고 구조가 참 비슷해요. 이 큰 동그라미가 어깨, 그 다음에 저기가 팔꿈치, 그리고 여기는 손. 근데 이제 어깨가 좀 제자리에 탁 붙어 있어야 손이 상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좀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깨에 어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일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뭐 그리고 또 용어들이 전부 다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왼쪽에는 이제 주로 어깨 자체에 생기는 병들이고 오른쪽은 무슨 뭐 유방질환, 폐질환 이건 왜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니?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병들이거든요. 이런 걸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어깨가 아파서 왔다고 그러면 전부 다 저한테 오시는데 그러면 어깨가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좀 짚어보세요. 그러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왼쪽 사진은 주로 그 어깨 아래쪽 여기가 아파요. 또 반면에 어깨 중에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짚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칼같이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 사진은 이건 진짜 어깨 자체에 병이 있어서 아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어깨 외의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제일 흔한 게 이제 목 디스크 환자예요. 목 디스크. 이때 목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뿐 아니라 손까지 저리다. 그 다음에 목을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런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또 불편하다. 그 다음에 양쪽 손이 같이 저리다 이러면은 목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어깨 자체의 병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건 어깨가 원인이겠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팔을 움직일 때 아프다. 그 다음에 옷 입고 뭐 이렇게 머리 감기 힘들다.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는 더 많이 아픈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밤에 돌아누울 때 아프다.
손저림은 별로 없어요. 어깨 자체에 의한 질환일 때는요. 이게 목 문제인 경우랑 어깨가 문제인 경우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거를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발생한 질환은 대표적인 거는 딱 지금 저기 적혀 있듯이 뭐 회전근개 파열이,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석회가 끼는 병, 그다음에 흔히 50견이라고 하는 대변하는 그런 병이 또 있어요. 50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회전근개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요 사진 그림을 보시면은 그 팔뼈를 마치 야구공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 야구공을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 네 개의 힘줄이 모여가지고, 네 개의 힘줄이, 우리 손가락은 5개지만 네 개의 힘줄이 모여가지고 팔을 붙잡아주는 그런 구조물인데, 네 개의 그 힘줄이라고 하지만은 이름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만, 이게 네 개가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몸으로 놀아요. 그래서 팔뼈를 잡아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들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아주 커다란 힘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은 그 힘줄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뭐 MRI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실제 장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흉측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흔합니다. 몹시 흔해요. 몹시 흔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생기느냐? 여기 네 가지 크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퇴행성 변화, 충돌과 마찰, 반복 사용, 외상,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다 복합적으로 팔을 많이 쓰면서 살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약해져서 틀어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넘어지면서 한 번 넘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 퇴행성 변화, 반복 사용에 따른 충돌과 마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해지고 틀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힘줄 그러면 이렇게 가닥으로 생긴 거를 연상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넓적하게 생겼어요. 넓적하게 생긴 가운데 일부분, 이렇게 조그마한 파열부터 시작하거든요. 조그만 파열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한번 파열보다는 이제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구멍이 뚫리면 점점 커져요. 한번 터지면 그 다음에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 받으셔도 뭐 큰일 났네,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보통 증상은 크게 통증, 근력 약화, 강직, 이렇게 세 개로 대변을 할 수 있는데, 통증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동작, 여기 그림 보시면 운전석에 앉아서 뒷좌석에 있는 무슨 백을 잡으려고 그런다, 물건을 잡으려고 그런다, 요런 때, 이때가 참 많이 아픈 것 같고요. 자다가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팔을 뒤로 돌리면 아프다, 아니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아프다, 뭐 이렇게 손 앞으로 뭘 잡으려고 뻗치면 아프다, 이런 특정 그 증상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힘줄이 끊어지니까 그 근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팔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굳어버립니다. 강직. 그걸 강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근력 약화, 강직, 이런 게 있고요. 진단은 보통 뭐 엑스레이 찍어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근개라는 조직은 그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안 보이고요. 최소한 초음파나 MRI 같은 그 검사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느냐? 근데 이분은 70대 어르신인데 하나도 안 아프죠. 파열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전혀 안 아프고, 그냥 이분이 진짜 저한테 와서 나 괜찮은데 왜 오라고 했냐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러면 만세하고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으냐? 여기 써 있다시피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부터 하라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초음파 찍고 MRI 찍고 여기 파열이 있네요. 이 조그마한 거 갖고도 파열이 있어요.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권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로 그러실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러실 건 아니고, 현재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증상이 그냥 뭐냐? 그것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일단 시작하면 점차 확대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면서
그 적당한 시기에 수술적으로 봉합하는 거를 고려하면 된다. 절대 급하게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취미 활동이 뭔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갖고 수술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통증이 주 증상이면 통증부터 해결.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강직이 주 증상이면 스트레칭 운동부터. 그 다음에 근력 약화가 그 주 증상이면 근력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응? 그리고 또 이런 1, 2, 3번의 증상이 겹쳐 있으면 1, 2, 3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증상이 전혀 없다. 파열은 뭐 MRI 찍었더니 파열이 있대. 그래도 뭐 증상이 없이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분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수술할 게 아니라 몇 개월, 뭐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만 해도 이게 점점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적 검사를 하다가 이거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제 좀 조기에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 통증, 근력 약화, 통증, 강직, 근력 약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에 대한 치료는 이제 주로 일단 통증이 발생한 동작 자세를 피한다. 약을 먹는다. 주사 치료를 한다. 각종 물리 치료도 여러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증이 발생한 동작 자세를 피한다. 어떤 환자는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고, 야, 요가 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이때 아파 죽겠어요. 아프다. 그러면 그 동작을 하지 말아야죠, 당분간. 그거 피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거 계속 하면서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강직에 대한 치료는 뭐 각종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요건 또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력 악화에 대한 치료는 뭐 고무줄을 이용한 근력 운동 나왔는데, 아까 뭐 준비하는 시간에 그 고무줄 갖고 하는 운동이 비디오 나왔잖아요. 저는 그 유튜브나 이런 홍보 비디오에 나오는 그 근력 운동, 고무줄 갖고 하는 근력 운동 비디오를 볼 때마다 참 좀 뭐랄까, 좀 기분이 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모델이 누구예요? 젊고 건강한 여자가 고무줄 갖고 쫙쫙 그냥 하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연령대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고무줄 갖고 하는 운동 제가 원리 원칙을 좀 여기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요런 운동기구 많이들 요즘에 가지고 계시죠. 고무줄 운동할 때 이거 뭐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까는 이제 고무줄 갖고 그냥 커다란 동작 쫙 팔을 그냥 있는 대로 가는 때까지 그냥 크게 동작을 하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고무줄이 뺑뺑해질 정도의 그 땡김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근육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방향을 중요시하되 고무줄이 이렇게 뺑뺑해질 정도의 작은 동작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만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괜히 너무 무리하다가 더 아파서 오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비수술적 치료, 아까 뭐 통증에 대한 치료, 뭐 강직에 대한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뭐 그러면서 파열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좀 적극 고려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좋아졌는데 기능 회복이 안 되는 경우,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증상은 없거나 경미한데 파열이 점점 커져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은 예를 들면은 50대, 60대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한창 활동이 많이 남아 있는 연령이시니까 그럴 때는 그 증상이 없더라도 자꾸 이게 초음파 추적 검사를 해갖고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그렇게 증상은 심하지는 않은데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수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힘줄을 이렇게 실로 봉합을 하는 이런 관절 내시경이라고도 하고 그냥 관절경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술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봉합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게 오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요 수술도 요즘에 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전근개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열은 있는데 부분 파열이다. 크지가 않다.
그리고 통증은 있는데 생활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보다 통증 조절과 기능 유지가 목표인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 나이, 전신 상태, 생활 패턴상 수술보다 보존 치료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술하기에는 좀 마취 위험도가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방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힘이 떨어지고 기능 저하가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고 활동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파열이 크거나 막 진행 중이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50견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어깨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이 병은 어깨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50견입니다. 50견이라는 용어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거의 별로 그렇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잘못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50견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한 150년 됐어요. 그때 무슨 뭐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초음파가 있습니까? MRI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그냥 어깨가 좀 아프고 결리고 굳어 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자 용어인데요. 게다가 50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그래갖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의학적인 정형외과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관절이 구축이 생겼다. 그냥 뻣뻣하게 됐다. 그래서 팔이 움직이지 못하는 질환인데, 검사를 해봤더니 아까 그 초음파 MRI로 봤던 회전근개 이런 거는 아무 이상도 없고 뼈도 이상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떤 그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굳어지고 아파지고 그런 병을 오십견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많습니다. 동결견, 어깨가 얼어붙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frozen should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관절막이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막염, 관절낭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어려운 이름도 붙여놨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제일 적절한 이름은 그냥 요거 아닌가 싶어요. 동결견이라는 이름이 제일 적절하고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쉬운 병이지 않을까,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아직 몰라요. 예?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그 50세 주변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 30대에서 70대까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30대 중반의 환자가 50견이 왔는데 당신은 50견입니다. 그 얘기하면 환자들이 화를 내네. 30대인데 무슨 50견이냐. 반면에 70대 환자분들한테 50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쓱 웃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왔구나.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50견의 병은 꽤 흔한 병인데도 특히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5배 이상 발병률이 높아요. 치료도 참 어렵습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은. 그래서 갑상선 질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쪽에 주로 생기지만 양쪽 어깨가 동시에 올 때도 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발생할 때도 있고. 이것도 증상은 통증하고 운동 범위의 감소.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강직이, 어깨가 굳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아픈 어깨 쪽으로 눕기도 힘들고, 밤에 특히 아프다.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 불편하다. 이거 아까 회전근개 파열 환자랑 증상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도는 힘들다.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왜냐?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근데 이 병은요, 특이한 경과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려갖고 손이 이렇게 유연하진 않은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하고 강직인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한 몇 개월, 2, 3개월에 걸쳐서 점점 통증이 심해집니다. 요 피크 때는 뭐 밤에 자다가 막 깨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면은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반면에 또 강직이라는 증상은 통증이랑 같이 시작되다가 통증은 좀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강직은 쭉 남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죠?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저절로 낫는 병. 이거를 요약을 하면 저절로 낫는 병인데, 그거를 이제 3가지 시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통증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밤에도 아프고, 그 다음에 강직기. 통증은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어깨가 굳어갖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제일 많은데 통증은 줄어들었는데 팔이 안 올라가고 대신 옷 입고 머리 감기 어렵다. 근데 또 그 다음에 그것도 거치고 나면은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서서히 움직임이 늘어난다. 일상생활이 조금씩 펴진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는 하는데 제일 밑에 혹시 밑에 줄에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정이 뭐 1, 2주가 아니라 몇 개월, 심지어는 1,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 좋아집니다. 그냥 집에 가서 참으세요.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온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같은 이렇게 다들 바쁜 세상에 우리 특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격이 급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시절에 어떻게 그 아픈 걸 참고서 1년, 2년을 기다리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과가 너무 기니까 만약에 야, 아픈 게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러면은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50견에 해당되는 병이다 그러면 그 통증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통증은 덜한데 강직이 주 증상인 시기에는 강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건 어차피 저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김태균 교수님한테로부터 이제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아프잖아요. 당연히 아픈 걸 무조건 며칠 지나면 좋아질 테니까 참아라. 그럽니까, 요즘에? 그걸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요. 네. 통증을 줄여주자. 그거 이제 약물 복용이 있고 각종 물리치료, 근육 마사지, 주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 그 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은 통증이 심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통증은 별로 없는데 강직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만 돼도 아픈 게 좀 덜 하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좀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좀 살만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강직이 주증상이다 그러면 강직에 대해 초점을 맞춰갖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 되게 자가 스트레칭이죠. 뭐 아니면 물리치료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병원처럼 이렇게 재활치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스트레칭 전에는 뜨뜻한 찜질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칭은 강직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뻐근할 정도로 좀 하셔야 돼요. 뻐근할 정도로. 아까 제가 고무줄 운동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쫙쫙 뻗지 말고 조금씩만 해서 근력을 키우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칭은 굳은 걸 풀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면 나 여기서 굳었어.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만 껄떡껄떡 하면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뻐근할 정도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 스트레칭을 하려면 좀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줘라. 그리고 자 보십시오. 스트레칭 하다 보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 하기 전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온찜질 마사지로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 준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하고 나면 이제 좀 아프니까 그때는 좀 냉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약을 드시거나 해갖고 이게 통증을 좀 조절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적어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아까 통증이 50견에서 강직이 주증상인 경우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심한 시기에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뭐 스트레칭은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뭐 온갖 방법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그런 동작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0견도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워낙 오래 가고 나 당장 좀 팔을 좀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럴 때는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잘 안 합니다.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50견 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통증을 조절해라.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음에 강직이 주증상일 때는 이제 운동 치료와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모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해당 어깨가 눌릴 때 아파서 깨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해라. 팔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작게 소분을 해서 나눠서 드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리하지 말아라. 그런 뜻,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석회화 건염이라는 병인데요. 이거는 정확히 이것도 아직도 원인을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어깨에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안에, 그게 힘줄이죠.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요거는 조금 젊은 연령층에 많이 생겨요. 근데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엄청 아파가지고 뭐 밤에 119 전화해갖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올 정도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은 아주 통증이에요.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한번 아프면 엄청 아픈데 근데 반면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엑스레이도 보면은 뼈 말고 이렇게 석회 덩어리가 여기 한 1cm 정도 되는 커다란 석회가 자리 잡고 있네. 그런데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50견하고 좀 구분을 집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50견은 천천히 진행해요. 몇 달에 걸쳐서. 근데 석회성 건염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견은 뻣뻣한 게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강직이 주증상인데 이거는 통증 자체가 매우 심한 게 그 주증상이고요. 50견은 장기간 지속되지만은 이 석회성 건염은 급성기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 이것만 버티고 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석회성 건염의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그냥 약 먹고 통증을 줄여서 그 심하게 아픈 시기만 지나면은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 주사를 놔서 더 빨리 낫게 할 수도 있고, 운동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아픈 게 좀 줄어들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그냥 시행할 때는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끔 뭐 1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석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비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회가 있다고 다 아픈 거냐? 그렇지 않고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영상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가 있어. 이 병은 병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안 아프면 그냥 두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석회가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 엑스레이 쫙 찍어보면 한 3-4번은 나와요. 증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석회가 꼈대 놀라지 마시고 지금 안 아파. 그럼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증상이 없는 석회 덩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아주 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용히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그 다음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 3가지 방향으로 가요. 무증상의 석회성 건염은 요 셋 중에 하나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자꾸 찍어봐야 되나? 그냥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제 지금 어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3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만히 듣고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통증이죠, 통증. 그냥 통증은 어떻게든 뭐 약을 쓰든 뭐 주사를 하든 물리치료를 하든 통증은 잡아라. 그게 첫 번째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깨 질환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어깨는 이렇게 평상시에 뭐 건강할 때도요, 적당하게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건강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나는 운동, 맨날 5km씩 걸어.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상체 운동을 좀 하세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원이든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도 운동기구들이 정말 잘 비치돼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어깨가 굳지 않게 좀 예방도 좀 하고 좀 힘 좀 써가면서 좀 근력도 좀 키우시고 연령 관계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깨가 아프면은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아픈지 잘 좀 파악을 좀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잘라고 누우면 아프다. 아니면 꼭 어떤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아프다. 그런 거를 좀 잘 간파를 하셔갖고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픈데 나 이렇게 할 때마다 아파. 이거 좀 해결해줘.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환자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아픈 동작이나 자세는 가능한 피하다. 이거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아프면 어디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대부분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치료 원칙 중에 제일 기본인 첫 번째 기본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리고 장기간 증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찾아가셔서 나 이럴 때 아파요. 저럴 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하고 요즘 어깨 질환은 꼭 저기 비싼 MRI 물론 MRI 찍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만 그 엑스레이하고 초음파 검사로도 상당 부분 이렇게 검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병원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의사의 지시 권고에 적극 응한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의사의 지시대로 의사가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사들도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의외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 많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 이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중에 수술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 회전근개 파열 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항상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에서 잘 꼬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재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재활 치료의 원칙은 1번 통증이 있으면 그것부터 없애라. 없애지 못하면 좀 최소한 줄여라. 그 다음에 강직을 해결해라. 그 다음에 강직이 해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팔이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통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통강근? 좀 이상하네요. 무슨 통강근. 아니, 무슨 홍삼 팔러 온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네. 안 쓰겠습니다. 그냥 통증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강직,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강화 훈련을 통해서 유지를 해라. 그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순서대로 통증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강직에 대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 강화 훈련, 요런 순서대로 하되, 아파서 그런 치료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여기에 모델은 AI가 그려준 젊은 여자 사진이지만은 젊고 나이 들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나이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올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한테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구부정한 자세는 목뿐 아니라 요즘 아세요? 심지어는 10대 애들도 엑스레이 목을 찍어보면 있잖아요. 일자목, 거북목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서 아프다고 병원에 와요. 그래서 저 스마트폰 보는 거 줄여라. 그래서 못 줄여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목 문제뿐이 아니라 그게 어깨가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이 병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할 때도 제일 첫 번째가 바른 자세예요. 등 스트레칭 먼저 하고 등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고 아까 제가 포크레인 보셨죠? 포크레인의 어깨에 해당되는 포크레인의 몸통에 해당되는 게 우리 이제 체간이라고 이 몸통이랑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온전해야지 이게 팔이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식이지만 좀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오래 하지 않도록 혹시 할 수 없이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더라도 자주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좀 지향하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세 다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 TK병원의 블로그 그냥 QR 코드인데요. 이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들어가서 찾기 되게 쉬우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어깨 질환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블로그를 일주일에 2편씩 올리고 있거든요. 꼭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게 아주 쉬운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아주 생활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플 때는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